어떡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좀 숨고 싶어요. 게스트분들 많이 계세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요? 나도 부끄럽게. 아 오늘 좀 메이크업이랑 또 헤어를 좀 살짝 바꿔왔네. 너무 꾸미고 온 거 아니에요? 네? 똑같이 꾸며보시면. 저 원래 지금 생얼이어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이래가지고 저는. 어제 이기셨던데. 네, 개막전 어제 이기고. 초대해주시면 안 돼요? 한번 와요 진짜. 어디야 집이 그러면? 지금은 팀이 울산에 있어요. 원래 집은 어디예요? 원래 집은 거기 뭐냐 어디냐 충북 단양. 아 단양도 멀던데 우리가 제가 단양 홍보대사예요 제가. 봤어요, 맞아. 아 그랬어요? 아니 근데 홍보대사를 여기 가야 될 것 같아 이제 그치? 출신을 해야지 뭐. 아 잠깐 쑥스러워요. 안녕하세요 잼잼이들 겉바속톡 네 호스트 김현경입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진짜. 제가 그 파리지행 파리올림픽 이후에 지금 또 첫 촬영인데 또 이렇게 오늘 귀한 분이 또 와주셨습니다 게스트로. 그래서 지금 저도 좀 떨리는 마음으로 좀 있고 그분도 좀 떨리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보고 싶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보고 싶어 할까 싶어 언니들 다. 내가 나쁘지 않은가 보지 뭐. 걸크러쉬에 싹이 보이는 게스트분 나와주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예. 네. 안녕하세요. 태권도 선수 김유진입니다. 야 파리올림픽 금메달. 야 겉바속통 많이 컸다. 우리가 원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지금 또 초대를 하고. 아니 키가 크다. 키가 몇이세요? 저 183이에요. 오 183이야? 아담한 거지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야 183? 한 번만 더 이러면 183까지 돼? 이게 183인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저희가 오게끔 해가지고. 아니 근데 드디어 만났네요. 저 인터뷰나 이럴 때 많이 저를 언급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거든요. 너무 영광이잖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나를 계속 언급해 준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더 언급해도 괜찮긴 했는데 하다가 좀 멈춘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댓글 봤었는데 네. 식빵 언니 이런 거 좋아한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팬들이 잼잼이들이 또 가서 또 거기서 또 왜 또 그 주접을 떨고 있었냐는 거야. 아이고 내가 그래서 DM을 보냈어. 그 인터뷰를 보고 나서 되게 DM을 감사드린다고 축하드린다고 막 이렇게. 네, 축하한. 네. 그래서 너무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구 이제 SNS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소식도 좀 보고 이렇게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고 뭐 이런 거 좀. 제가 태권도에서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번에 태국 선수가 금메달 땄잖아요. 그 체급이 다르잖아요. 한 체급 밑에요? 네. 그 선수 2연패 이번에. 그 선수도 내가 이제 조금 신기해서 들어가 봤거든? 그 선수가 나 팔로우하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지금 팔로우를 지금 다시 내가 걸지는 않은 상태야. 아, 금메달리스트 태권도 선수들이 날 좋아하더라고. 태국 선수 나 지금 팔로우를 걸었더라고. 헛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네. 네, 혹시 잼잼이신가요? 세미 잼잼. 세미? 네. 세미 잼잼은 뭐야? 조금 잼잼. 아, 조금 잼잼? 아니 인터뷰를 그렇게 실컷 해놓고 왜 조금인 거지? 왜 무슨 일인 거야? 유튜브를 구독만 하고 네. 일단 뜨는 건 맨날 보는데 영상은 안 보고 네. 한 3년 전 영상까지만 봤어요. 그 정도는 아니네. 빠져들진 않았네. 그럼 아까 전에 저 보고 처음 보고 좀 놀래시고 긴장하는 거 좀 그냥 거짓말이셨나요? 아니면 네. 지금도 긴장. 네. 세미 잼잼이 있는 예전에 선수촌에서 먼저 만나셨다고. 그때 사진 찍어달라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사실은 내가 선수촌에 들어가면 인기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들어가면 사진 요청이 많이 들어와. 저 식당에 밥 먹는 것까지 기다리면서 사인 받았었는데 그때는 조금 달라요. 똑같아요. 근데 그때는 좀 무서우셨어. 진짜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어요? 운동 준비하고 막 그런 거 봤으니까 웨이트장에서 좀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아예 제가 그러면 국대에서 뛸 때를 본 거예요? 도쿄 때. 아 진짜? 아. 좀 무서워. 진짜? 피곤하셨나? 항상? 좀 네. 제가 좀 회복이 좀 늦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좀 12살 우리가 차이 나잖아요. 예, 좀 띠동갑이더라고. 그래서
오늘 살짝 또 이제 뭐 유진 선수 만난다고 살짝 꾸미고 와가지고 제가 또 다른 것 같아요. 어때요? 좀 덜 피곤해 보여요? 어때요? 오늘 좀 활기 넘쳐 보여요. 활기 넘쳐 보여. 그러니까 우리 겉바속촉의 취지도 그런 취지예요. 이게 강해 보이고 뭔가 딱딱할 것만 같은데 안에 들어오면 이제 좀 이제 부드러운 그런 이미지가 제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저예요? 약간 좀 팀을 이끄는 약간 그런 리더십도 아, 좀 멋있었고 네. 약간 배구할 때 너무 멋있으셔서 멘탈이나 약간 인스타에 글 많이 올리셨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명언 제조 그런 거 저 캡처해두고 막 보고 그랬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정치죠. 아 이번에 예, 정치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땠어요? 그럼 이번에 정치전 하면서? 준비 시간이 많이 없었을 거잖아요. 이번에 바빠가지고 그죠? 그냥 하던 대로 하자고 생각했고 그냥 더 즐기다 왔어요. 금메달 따고 나서 지금 한 2개월 지났나? 올림픽 끝나고? 어떠세요? 지금도 뭐 실감이 느껴져요? 이제 좀 느껴져요? 이제 실감 나는 것 같아요. 이제야? 네. 안 믿기다가 좋으면서 약간 좀 부담스러운 느낌? 아, 약간 그런 관심 받는 게 네. 좀 약간 힘들다 해야 되나? 원래 시합 끝나고 나면 이게 정신이 없어서 그걸 못 느끼고 있다가 지금처럼 이제 바쁜 게 조금 끝나고 나면은 이제 오거든. 이제 현실이. 야, 나 금메달 땄어. 아, 금메달 오늘 안 갖고 왔죠? 네. 아, 그거 갖고 와야지, 그거. 안 그래도 오늘 갖고 오나 안 갖고 오나. 그거 한번 봐야, 구경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요즘에 그러면은 사람들이나 많은 분들이 좀 알아보시고 하세요? 어제도 찜질방 갔는데 알아보셔가지고 아, 찜질방에서 알아보면 좀 곤란하기는 한데. 불안증막에서 땀내고 있는데 네. 나와서 얼음방 갔는데 금메달리스트냐고. 그 금메달 땄을 때랑 따고 나서의 지금 삶이 좀 달라진 거잖아요. 신기해요. 좀 아, 그런 것들이? 네, 신기해요. 아직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저를 알아보시는 게 신기해요. 이번 정치전도 진짜 많은 분들이 와서 응원 많이 해주셨겠다, 팬들이. 사인 한 1000장 한 것 같아요. 벌써요? 야, 천장은 진짜 그거 못해, 사실 천장은. 어린 친구들도 와서 많이 하고. 와,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이제 롤모델로 꼽히겠어. 그 태권도 완전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는. 아, 근데 본인 체급에서 저희가 16년 만에 금메달을 땄다 그러는데. 몰랐어요. 끝나고 알았어. 끝나고 알았어. 아, 아예 몰랐어, 그런 걸? 아, 원래 감독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얘기해 주시잖아요, 막 그럴 때. 야, 해야 돼. 어깨가 무겁다. 힘내라. 막 하면서. 그런 건 얘기 안 하시고 그냥 항상 저만 신경 써가지고 네. 그런 거 주변 상황 자체를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저만. 네. 그 도쿄 때 노골드 나오고 좀 태권도계가 약간 좀 어깨가 무거웠어요 많이. 그래서 이번에 엄청 저희도 부담감을 안고 한 시합들이었는데 근데 골드 많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태권도는 되게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스포츠라는 게 강해서 무조건 뭐 따 무조건이야. 약간 이게 있잖아, 사람들 인식이. 더 부담을 느꼈을 것 같아. 근데 약간 종주국으로서 당연히 따야 된다는 건 있지만 그런 부담감이 너무 심하니까. 그리고 또 그 세계 선수들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서 상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저희 종주국이라고 막 마냥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당연히 뭐 다른 나라도 발전을 하고 하겠지. 뭐 유도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일본이 뭐 하지만 뭐 보니까 뭐 카자흐스탄 뭐 이런 애들 뭐 장난 아니더라고. 내가 봤는데 올림픽 봤는데 예, 종주국은 맞는데 그거에 대한 뭐 프라이드는 가져야지 우리가.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무조건이라는 게 어디냐고. 선수들이 다 노력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건 조금 나도 대단하네요. 아니 근데 16강부터 어려운 상대들 세계 랭킹 높은 애들하고 붙었더라고. 근데 시합 나가면 항상 봤던 선수들이고 그래도 그 전에 몇 번 또 시합을 해본 선수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하니까 좀 잘 된 것 같아요. 긴장은 막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상위 랭커들 만났을 때 따로 김유진만의 멘탈 관리법은 없어요? 일단 저보다는 그 상대 선수들이 좀 더 부담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좀 도전자 입장으로 했고 그냥 올림픽 자체를 즐겼던 것 같아요. 그 출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서 이제 올림픽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갖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럼 태권도도 어떻게 보면 조금 지금처럼 키 큰 사람이 좀 유리한 편인가요? 아니면 지금은 좀 키 큰 사람이 많이 유리한 편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럼 유리한 거예요, 그게? 전자호구다 보니까 이제 기니까. 네, 기니까 이제 응. 얼굴을 좀 더 쉽게 맞출 수 있는.
약간 좀 길면은 좀 상대들이 좀 들어오기 힘들어해요. 들어오다가 이제 맞으니까. 근데 83이잖아 키가. 근데 몸무게가 57인 거잖아. 관리를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수치가 지금. 지금은 휴가라서 좀 쪘는데 근데 쪄도 그게 얼마나 그게 또 체중이 한 62, 3인데 어. 이제 뭐 좀 휴가 갔다 오면 좀 1, 2kg 좀 불어 있는 이제 아. 운동 한탕 하면 이제 다 빠지는 그 정도인데 그 운동할 때는 항상 하루 한 끼 먹고 아 진짜. 그 적정 체중이 있어요. 저만의 체중. 저희는 중량을 빼는 거니까 수분 빼고 이러는 거니까 땀을 많이 나요. 뭘 입고 하겠구나. 네, 땀복 입고 맨날. 네. 그 뭐지 수분 빼면은 일단 마시는 것만으로도 한 2kg 찌고 그 체급이 있는 분들 난 되게 좀 힘들 것 같아. 그 관리나 봐봐 하루에 한 끼 먹는 되잖아. 운동을 하는데. 주특기가 이제 오른발 앞발을 이용한 찍기. 상단치기라는데 난 이렇게 봐서는 아예 모르겠더라고. 말로 설명 네. 못하겠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아 말 못해? 우리 좀 말로 설명을 좀 듣고 싶기는 한데 그래도 앞발을 이용한 찍기 뭐 어딜 내려 찍는데 어딜 내려 찍는 거야. 그다음에 뭐 상단치기는 뭐 위에 상단이나 어디를 맞춘다는 거 같은데 아니 근데 부상 조심해야 되니까 햄스트링 찢어지면 안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막 무리하게 안 해도 돼요. 네네. 우리 그냥 뭐 우리는 아예 그냥 무지한 사람들이야. 그냥 대충 해도 잘해 보이니까. 찍기면 이렇게 찍고 어디 찍어요? 보셨어요? 그거 뭐 위에 좀 위에 찍는 똑같네. 이렇게 네. 이렇게 찍고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인데 찍기가? 네. 상단차기는 뭐예요? 상단을 맞추는 것 같은데? 어디 머리통 맞추나? 네. 근데 이 정도면 피할 수 있지 않나? 이 정도면? 여기 있다가 오면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아병 같은. 아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잔발 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잔발 치고 있는 거 아니야. 잔발을 치고 있다가 딱 도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펜싱 이런 데는 잔발을 무조건 치고 있어야지 이렇게. 이러고 딱 이러고 딱 1점 잃었어 지금. 그럼 차보실래? 차보실래? 아니 왜 찍기가 이렇게 아니 일단 이게 유연성이 좀 필요하겠다. 유연성이 필요해. 근데 이게 상단 찍기는 옆으로 가는 거예요? 왜 옆으로 가는 거예요? 왜 뚝소리다 지금. 들었어? 뚝소리 들어가지고. 아니 나 지금 시즌 중인데. 아니 나 지금 시즌 중인데. 아니 내 스트레칭 되고 좋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뭐 옆차기예요? 이게 각도가 좀 다르긴 한데 각도가 달라? 이게 그냥 상단 차면은 이렇게 옆으로 자고 차면은 이렇게 옆으로 자고 기분이 좀 좋지는 않다. 이게 발이 올라오니까. 이게 무릎 접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찍고. 뚝소리 나. 뚝소리 나네. 뚝소리 나. 뚝소리 나네. 아니 나이가 좀 있어서 스트레칭 안 하고 이런 거 하면은 좀 안 돼요. 아무래도 여러 관절에 뚝뚝 소리가 많이 나요 제가. 왜 이렇게 뚝 소리가 나? 찍기랑 상단치기를 봤는데 나는 그냥 뚝 소리만 하고 나는 뭐 안 되겠어. 근데 확실히 길면은 유리한 거 나 정도로 길면? 너무 기셔서 못 들어갈 것 같아. 근데 몸무게가 안 될 것 같아. 이게 57kg는 나는. 높게도 있지 않아요? 있지 높게도 있지. 플러스 67kg. 육출이 끝이에요? 올림픽 체급은 그런데 8체급이 또 있는데 거기서는 플러스 73kg. 73까지? 73은 나가서 컸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나만 큰 사람들 많지. 아니 제일 크시고. 진짜 없어요. 190은 없어요. 190이 없어요, 잘. 190만 되지 192는 없어요. 190은 있어요? 190은 있어요. 있다. 근데 이제 등치가 이제 좀 많이. 배구 안 하고 다 굴러갔나 보다. 태권도로 갔나 보다. 씨. 굴러갔나 보다. 네, 뚜둑 소리 너무 많이 나시. 마음 아픔. 저 지금 어때요? 좀 뭐 태권도 네. 좀 잘할 것? 네, 했으면 네, 100%. 왜 이렇게 뚝 소리가 나? 주특기. 주특기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맞아. 궁금하긴 하다. 그냥 진짜 하염없이 계속 연습해서 주특기가 되는 거. 그러면 그것만 연습을 하진 다른 않을 거 것도 아니에요? 하는데, 네. 그걸 스스로 느껴서 이걸 내가 만들어야겠다 생각하면은 그걸 진짜 엄청 하염없이 계속 연습을 하면은 내게 되는. 하는구나. 계속 반복 연습만. 그 본인한테 맞는 기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연습하고. 더 까다롭게 만들어가지고. 뭐 각도라든지 네, 타이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변화를 주면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 살짝 상대방들이 이제 여기서도 발이 나오네? 약간
아 그럼 태권도는 분석 같은 걸 많이 하겠다. 요즘은 좀 분석을 많이 하고. 네. 분석 시스템. 근데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잖아. 실제로 발차기를 써본 적이 써봤겠냐 실제로? 없죠. 쓰면 안 돼 큰일 나 이거는. 우리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거든 우리도. 야 배구선한테 싸대기 맞으면 저거 어떡하. 맨날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해. 전방방위로 혹시 내본 적 있냐고. 아 정답망이로. 아 없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태권도 선수면 그냥 밤에 길 가고 이런 게 사실 무섭잖아요 요즘에. 근데 하나도 안 무서울 것 같아.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해. 무서워요. 진짜요? 진짜 무서워요. 근데 이런 게 있잖아. 발차기 하나면 쟤 정도는 내가. 아니 저 막 골목길 너무 무서우면 혼자 뛰어가고 그러는데 근데 제압할 수 있잖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잖아 발차기로. 그런 무기를 갖고 있긴 하지만 또 그러니까. 여자잖아요. 무서워. 아니 그렇긴 한데 그래도 발차기가 좀 그게 있으니까 아 그런 건 상관없나? 왜냐면 유도나 이쪽 하시는 분들은 잡히면 끝난다 그러더라고 그냥. 왜냐면 사람들이 나한테도 많이 물어봐. 그 스파이크 한 대 맞으면은 뭐 그거 뭐 난리 난다고 얼얼하겠다고 막 그러는데 아 그걸 어떻게 써먹으냐고 어디다가 써먹어. 근데 태권도는 좋잖아. 그렇게 써먹을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 근데 배구는 어디다 갖다 쓸 데가 없어. 저도 많이 뛰어다녀요. 저도 골목길에서? 네, 무서운 데 많이 있다가 강해 보여도 뒤에 누가 쫓아오나 막 한 번씩. 근데 오히려 또 앞에 가시는 분이 나보고 좀 놀래가지고 또 막 아 나 그런 사람 아닌 거야 막 이렇게. 손으로 타격할 때는 많이 없어요? 경기할 때? 주먹을 하기가 쉽지가 않겠지. 왜냐면 그런 발이 다가오니까 맞으니까 발을 이용해서 그 주먹을 들어오는 타임에 저는 차는 편이고 그 사람을 맞추는구나. 네. 저를 상대하는 선수는 거의 주먹을 쓰는 편이에요. 오히려 작으니까 이제 주먹 치는. 아 밑으로 들어오는구나. 네, 밑으로. 아, 이렇게 찌르니까 무조건 이렇게. 아, 이건 아니지. 43이면은 진짜 배구를 했어도 좋았을 것 같은. 배구 하고 싶다는 생각했었어요. 어렸을 때? 아니요, 그냥. 근데 원래 키가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컸어요? 아니면 네, 항상 컸어요. 초등학교 때 몇 정도예요? 한 초등학교 4학년 정도면? 4학년이니까. 항상 줄 서면 맨 뒤에 섰었고. 근데 왜 어떻게 다 그럼 태권도를 결정? 그때 세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막 이래가지고 할머니께서 좀 스스로 지켜라라는 의미로. 아 그러면은 그냥 취미로 태권도를 시작한 거예요? 네, 취미였어요. 그럼 취미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그러면 선수로? 그때 12살 때 작은 도대에 나갔었는데 거기서 1등 해가지고 6학년 때? 5학년 때. 5학년 때? 네. 5학년 때? 그래가지고 그때 1등하고 선수를 하고 싶다고 했대요, 제가. 근데 기억은 안 나고. 아니 근데 도대를 나갈 정도면은 이미 잘하는 거 아니야? 취미로 했는데 도대를 나갈 수가 있나? 도대 대표를 나 해서? 도장 다닐 때는 그냥 뛰어놀고 이래서 그냥 재밌게 하고 그랬는데 좀 시합 뛰어볼래 하니까 또 준비를 또 열심히 해가지고 재밌었나 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예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재능을 그냥 가지고 태어난 거야, 이 태권도에 대해서. 저는 태권도를 어렸을 때 이제 배워보지는 못했어요. 우리 세대는 심심하면 태권도 배우는 게 그거거든. 다 집 앞에 태권도 학원 하나씩 있고. 저희 둘째 언니가 태권도를 좀 했었어요. 워낙 좀 약해서. 지금처럼 똑같이 이제 저희 언니 노란 끝까지 지금 하다가 그 다 따면 다 따면 태권 선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도대표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선수가 되려면 살짝 자기가 원해야 되는 것도 있고 딸은 아니면 진짜 요즘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진짜 완전 엘리트 코스 밟는 애들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도장에서 왔으니까 약간 좀 스카우트 해가는 느낌으로 아 진짜 보고 잘해서 와. 근데 태권도에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 같은 걸 하잖아. 저는 일단 좀 체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일단 너무 유산소성 운동이다 보니까 정신력? 멘탈 싸움도 큰 건가? 저는 멘탈을 중요시하는 선수여서 멘탈은 멘탈이 중요하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스포츠가 멘탈은 내가 봤을 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이게 태권도에서 가장 희열을 느꼈던 순간 언제예요? 그럼 기술들을 성공시켰을 때가 제일 짜릿해요. 1등 했을 때. 근데 저는 올림픽 1등 했을 때가 가장 희열을 이번에? 희열을 느끼지 않았나? 말할 필요도 없겠지 사실. 그 뭐야 방송 같은 거 많이 하셨죠? 아니요, 안 했어요. 아침마당밖에 안 해요. 아침마다 나갔다 왔어요. 가서 뭐 했어요? 발차기 이거. 발차기도 하고 네. TMI 막 이렇게 떠들고. 아니 예능을 안 나갔구나. 예능 나가면 말 잘할 것 같은데.
저 유퀴즈 나가고 싶었는데 아 그러니까 재석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유튜브 유퀴즈 나가고 싶었구나. 또 뭐? 런닝맨? 님이 재밌지. 유재석 좋아요. 일단은 이제 내년에 이제 세계 선수권 대표 선발전이 있어서 일단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제 대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또 이제 세계 선수권에 출전해서 1등을 하고 다음에는 또 그랜드 슬램도 이루고 싶고 네. 오늘 소감이 좀 어떠셨는지. 네. 저도 너무 영광스럽고 진짜 만나고 싶었는데 그 꿈을 이루게 돼서 진짜 또 나중에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너무 까불었지 않았나 너무. 아니. 네, 저도 너무 텐션이 너무 업됐어. 나를 좋아해 주시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저희 네, 유튜브 팀 응원하겠습니다. 네.